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9꼭지를 나누어서 식물이 보여주는 특별한 생명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식물은 생물 총량으로 보았을 때 지구 생태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생물 그룹입니다. 혹시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리 지구를 방문한다면 지구를 지배하는 생명체가 당연히 식물일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식물일 테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 생명체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생명체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식물을 실제로 본 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생명체의 이름은 아실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이름을 아는 학생이 있는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름을 잘 모르는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이 식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물체를 보면서 그게 식물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이 사진은 여러 가지 바다 생명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식물을 찾으신 분이 있을까요? 식물체는 없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모든 생명체는 사실은 동물입니다. 근데 식물처럼 생긴 생명체는 있죠. 네, 산호초입니다. 이 산호초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산호초는 식물처럼 생겼지만 동물이란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동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호초 안에 식물체로서의 이데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또 다른 생명체, 식물처럼 생긴 생명체 하나를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생명체는 2011년 네이처라는 저널에서 화석의 기록으로서 관찰이 되어서 발표가 된 생명체입니다. 이름하여 다이애니아 캡티포미스라고 붙은 생명체인데, 캡티포미스 무슨 뜻일까요? 캡티라는 건 선인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미스는 형태, 선인장 형태를 가진 생명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생명체는 사실은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절지동물의 조상종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식물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식물의 이데아, 근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식물의 이데아는 사실은 단순한 형태가 반복되는 성질이 있는 것, 그 안에 식물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줄기와 잎이라는 모듈, 그 모듈이 단순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가 식물로 인지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은 식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물의 이데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식물체를 보여주면 이게 식물이다라는 걸 바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동물, 식물 할 때 동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동물은 운동성이 있고 식물은 운동성이 없고 운동성의 여부로 구분을 하게 되죠. 식물이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학생들한테 던지면 학생들이 그 뿌리가 박혀 있어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그 식물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움직이겠네?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식물은 뿌리를 자른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식물이 왜 못 움직이느냐? 식물은 세포 수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진화해온 생물체입니다. 식물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섬유 그물망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식물이 세포 수준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체벌을 할 때 멍석말이를 해버리면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못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체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식물이 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 진화적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광합성이라는 특별한 기작을 식물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만을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즉 스스로 빛만 있으면 혼자서 먹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게을러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다른 포식자에게 쉽게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식자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탄탄한 그런 어떤 섬유 그물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을러지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포벽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것들이 계속 진화가 되면서 점점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진화적 선택이 식물이 한 것이 아닌가.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 식물은 환경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지? 라는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생물의 중요한 5대 특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생물학 교과서를 처음 펼쳐놓고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르면 첫 번째로 물질 대사를 해야지 되고요. 즉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에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식과 진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똑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식물은 생장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동물의 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식물에서는 생장이 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자기가 쭉 생장해 가다가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방해물을 타고 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사실은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타임레스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동물과 식물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아가는 생물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식물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물의 입장에서 식물을 들여다보면 얘는 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로 식물의 입장에서 동물을 들여다보게 되면 쟤네들 왜 저렇게 정신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러한 생장 반응을 위해서 식물은 끊임없이 생장을 해야지 됩니다. 생장을 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식물엔 특별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의 최상부 혹은 뿌리의 제일 아래쪽, 그거를 정단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상에 있는 끝단에 있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정단 조직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돔형의 구조물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돔형의 구조물의 측면 부위가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배아 줄기세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아 줄기세포라는 건 발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세포 조직들을 배아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배아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막 새로 시작한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단 분열 조직이 배아 줄기세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과 달리 영속적 배발생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콩나물을 혹시 재미삼아 키워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콩나물 보시면은 그 안에 혹시 꽃을 보신 분이 있을까요? 혹은 줄기나 잎 이런 걸 보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배발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배발생이라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세포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다 만들어지는 완료 단계, 그걸 배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일반적으로 배발생이 완료되는 시점이 엄마 뱃속에서 완료가 되죠. 완료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은 눈, 코, 귀, 입, 사지 모든 기관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은 이 콩나물에서 보는 것처럼 꽃이라는 기관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체는 영속적인 배발생을 하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단 분열 조직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배 발생을 하시는 거죠. 식물은 기관들이 특히 생식기관, 꽃이라는 생식기관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식물체가 쭉 자라서 성체가 된 이후에 적절한 환경이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꽃이라는 생식기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식물체는 영속적 배발생을 하는 영원히 아이인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식물체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김해 청곡 지역에 자라고 있는 이팝나무입니다. 봄에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꽃들이 활짝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대략 한 500년 정도의 수령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500년을 사는 동안 전혀 지치지 않고 여전히 굉장히 왕성한 그런 어떤 생식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나무가 언제 죽을까요? 물론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나무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생장을 통해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장을 하게끔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뉴턴의 사과나무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나무입니다.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치게 된 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떨어지는 게 지구가 사과를 당기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깨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뉴턴의 고향집에 있는 그 사과나무 사진입니다. 아마 이 사과나무가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던 당시 그 사과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을 거야. 왜냐하면은 1816년에 폭풍이 와가지고 이 나무가 뿌리째 그냥 꺾여져 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영국에 있던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수목원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가서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를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잘라다가 뿌리를 내려서 현재 표준과학연구원 앞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서울대학교가 2019년에 그거 중요한 나무네 하고 그냥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대 수원에 있습니다. 이 수목원에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과나무입니다. 같은 사과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냥 계속 이식을 했기 때문에 유전 잘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개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지금 몇백 년을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요. 뉴턴의 사과나무보다 더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는 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월레미 소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2억 년 전에 생존했던 화석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식물체입니다. 그거를 1994년에 호주 시드니 근처에 있는 월레미 내셔널 파크라는 그 공원의 협곡에 간신히 살아남아 있는 식물체를 식물학자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시드니 식물원에서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식물의 이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중요성 때문에 시드니에서 아들레이드 그 식물원으로 분양을 해 주었고요. 이후에 시드니에서 원하는 식물원이 있으면 누구나 이제 가져가서 그냥 분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물이 2억 년 되었다라고는 전 얘기를 못 하겠고요. 최소한 수천 년, 1억 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살아가고 있는 소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식물의 정단 끝에서 발견되는 정단 분열 조직,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 때문에 영생이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